근데 이렇게 목표도 세우고 간절함과 절박함을 장착을 했어요. 어떤가요? 고민이 없어지시나요? 그렇진 않죠. 아직도 우리는 집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 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과 상담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공통적인 고민을 해답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크게 도움이 좀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원래 집이 없었다가 이제 집을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세 상승장을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집을 보러 다니셨다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집을 열심히 보러 다녔는데 작년 초에 보러 다닐 때는 5억이었거든요. 근데 집을 볼 때 결정을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집이 6억이 된 거죠. 어떻게 5억대 봤던 집을 6억에 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망설여지시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났어요. 한 해가 지나니까 그 집은 이제 7억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셔서 그럼 지금에도 그 집을 사야 되겠냐 라고 고민하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실거주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셔라. 충분히 알아보시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비록 고점일지라도 뒤에 제가 이제 매매 지수 추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는 지난 3, 40년간 끊임없이 우상향하면서 집이 상승했어요. 물론 일직선으로 쭉 가진 않고 중간에 굴곡이 있게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비록 요 앞에 시점에서 고점에 샀을지라도 5년, 10년이 지났을 때를 비교하면 절대적인 가격상에서 봤을 때 이만큼의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거주로 오래 거주하실 거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집을 알아보시고 사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전세를 사는 거는 여기 와서 느껴보셨겠지만 투자자들에게 무이자로 투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아요. 지금 집값의 상승분을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절대 누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에도 실거주를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러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여기 그러신 분들 좀 있으시죠? 당장 집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럼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답이 없는 거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주시는데 이분들께는 실거주 집을 최소화한 다음에 남은 금액으로 또는 종잣돈이라도 모아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도 소액으로는 지방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사고도 돈을 안 들이고 살 수도 있고 500만 원, 1000만 원 소액으로도 집을 사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집을 찾으려면 저처럼 마른 오징어에서 물기가 나오도록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되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몰랐던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이라도 안 사면 계속 못 살 것 같다. 오후에라도 계약을 하러 가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분이 많으셨어요. 오전에 상담을 하고 난 바로 지금 오후에 계약서 쓰는 걸 약속을 해놨다. 계약서 쓰기로 했다. 이러신 분들 꽤 많으셨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일정 빨리 안 잡아주면 빨리 잡아달라고 독촉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오시면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안 좋은 물건을 들고 와서 자기는 계약을 하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좀 많이 말려드렸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집값이 막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오르고 1년 사이에 한 달 사이에 1억, 2억씩 오르다 보니까 아무 거라도 하나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급한 마음에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지 못하고 아무거나 잡고 그거를 계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이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잘못된 물건으로 투자를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당장 오늘 가서 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부동산을 알아보고 신중히 좋은 물건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말린 분이 꽤 돼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 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오피스텔 사겠다고 상담 오신 분 어디 계신가요? 제가 말려드렸는데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면 저한테 엄청 감사하실 거예요. 내가 사고 칠 걸 막아줬구나. 그리고 다음은 이사를 가려고 보니 다른 집이 더 많이 올라서 너무 속상하다. 집을 어떻게 옮겨야겠냐라고 상담을 주신 분이셨어요. 이런 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우울해져서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죠. 막 8월 달에 막 집이 엄청 올랐는데 본인 집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고 본인도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분은 옛날에 집을 살려고 알아봤을 때 5년 전, 10년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일산이랑 분당이랑 강남의 집값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3, 4억 정도의 집을 돈을 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집을 사면 분당, 일산, 강남에 들어가서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5년,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나 이제 좀 강남을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강남에 가서 집을 사려고 보니까 우리 집은 인제 6억인데 강남은 벌써 10억, 15억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분당에 가려고 봤더니 이제는 8억, 9억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지역을 이제 벗어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걸로 많이 물어보세요. 돈이 없는데 나 이사를 가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반인 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2억이 있고 3억이 있다. 2억대, 3억대 집을 사려고 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역,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는 집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없을수록 오히려 가치 있는 집을 고르기 위해 많이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2억, 3억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자산을 운영을 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본인이 현금 자산을 플러스해서 더 가치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더 열심히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조사 없이 그냥 돈에 맞는 집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보면 이제 지역을 옮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을 고를 때 생각 없이 내 돈에 맞는, 수준에 맞는 것만 고르겠다고 그 지역만 보거나 그 돈에 맞는 것만 찾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가치 있는 부동산을 고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데요. 집을 팔고 보니 한 달 뒤에 1억이 올랐다면서 엄청 힘들어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심지어 상담을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어렵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집값 조금 올랐는데 너 좀 이제 좀 팔아봐, 이렇게 해서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1억이 오른 거죠. 그분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화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이분은 사실 1억이라고 하면 좀 괜찮아요. 개포주공 1단지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2015년도, 16년도 이후로 이제 개포주공 1단지가 엄청 핫하게 있었는데 거기는 소형 편수만 있거든요. 10평대 초반에 이제 그런 집이 많이 모여있는 게 개포주공 1단지인데 그분들은 한 3억쯤에 사서 10년, 15년 전에 3억쯤에 사서 2015년, 16년 이때쯤에 6, 7억이 돼서 집값이 이제 2배가 됐네?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이제 나도 이제 이걸 팔고 더 싼 집에 가서 이제 이 돈을 좀 활용하면서 살아볼까 하고 부동산에 전화가 와서
팔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10년, 15년 살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집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15년도에 6, 7억인 게 지금 18년도가 됐을 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찍어보세요. 네? 17평인데 20억 부르신 분 세시네요. 지금 15억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6, 7억에 팔았는데 15억이 됐어요. 3년 만에. 어떠신가요? 본인 물건이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너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이제 막 뜨거워지고 막 오르는 시기에 초입에 팔고 나오신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본인이 집이 필요하면 집을 사고 이사를 갈 때 그냥 집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지 식고 있는지 이 지역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거래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동산에 와서 나는 부동산은 절대 싫어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2006년도, 7년도에 서울에서 집을 사요. 그런 다음에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고점에 산 다음에 버티다 못 버텨서 2011년, 12년도에 집을 팔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저점에 찍었을 때 팔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부동산 신이 와도 정말 답이 없어요. 시대 역행하시는 분이시죠. 고점일 때 사고 저점일 때 파시는 분은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집을 사거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여기 나왔던 사례 중에 본인의 사례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절대 손은 못 드시겠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눈빛이 흔들리시고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